안녕하십니까. 건강은 균형이다. 한의사 윤석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누구나 나이를 천천히 들고 건강하면서 병을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 내려주신 명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걷기에 대한 영상은 전 영상에도 올려놨습니다. 근데 오늘은 걷는 동안에 우리 인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 어떻게 걸어야 올바르게 걷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걷는 동안 생기는 신체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걷게 됐을 때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발바닥에 땅에 닿는 순서로 됩니다. 그 뒤에 다리가 공중에 뜨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 반대쪽 발이 하나로 지지하기 때문에 반대쪽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중심이 흔들려서 걷는데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서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이 균형을 맞은 상태에서 걸어야만이 전체적인 균형이 잘 유지가 되면서 건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발바닥 신경이 잘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신경에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처음 걷을 때 뒤꿈치 쪽이 맨 처음에 디디게 됩니다. 땅. 그리고 엄지발가락 중족지절관절에 땅을 디디게 되고 새끼발가락 쪽 중족지절관절에 땅이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새끼발가락 전체 5발가락이 다 그 다음에 땅을 디디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에 모든 체중이 실려서 걷는 동작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중에서 지면에 닿는 순서가 균형이 깨지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지면에 닿는 곳이 너무 많이 머물러 있거나 닿지 않게 되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중족지절관 엄지 쪽에 땅에 닿아야 되는데 새끼 쪽에 있는 이쪽 관절에 땅을 짚게 되면 중족지절 관절에 힘이 닿지 않게 돼서 바깥쪽으로 균형이 깨져서 고관절 쪽으로 충격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지 중족지절관이 약해지게 되면 무릎 안쪽으로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발가락 쪽으로 구부리는 힘이 떨어져서 중족지절 관절에 힘이 많이 오랫동안 뒤지게 되면 이쪽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발가락 신경이 잘 작동이 못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특히 엄지 쪽은 요추 4, 5번, 새끼 쪽은 엉덩이 쪽이나 고관절 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방적으로는 새끼 쪽은 방광경락이 지나가서 생식기, 자궁질환, 방광질환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듯 사람이 발바닥에 있는 상태, 신경 상태, 각각에 걸으실 때 뒤꿈치 또 중족지절관절, 발가락에 있는 신경과 관절, 인대가 서로 유기체적으로 잘 움직여줄 때만이 전신에 있는 경락과 신경, 혈액순환이 공급이 잘 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발바닥에 걷는 동안에 다른 관절과 유기체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 그래서 한번 제가 7단계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사람이 뒤꿈치 닿기 전까지는 무릎이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꿈치가 닿는 순간, 지면에 땅을 닿는 순간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릎 관절이 약간 구부러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릎 관절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거나 뒤꿈치나 발목에 충격이 가해져서 전신 관절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 발바닥까지 땅을 닿을 때는 무릎 관절이 완전히 구부러지게 되고요. 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디디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앞으로 몸이 신체 하중을 들면서 몸 전체가 상체가 앞쪽으로 가게 되면서 무릎 관절은 완전히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바닥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온 몸에 신호가 보내지면서 무릎, 고관절, 상체, 머리까지 서로 협조를 해서 관절이나 신체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잘 움직여지지 못하게 되면 그 신호가 각 관절에 잘못 전달이 돼서 어깨라든가 무릎, 허리 그리고 안으로 내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걷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발에 있는 동맥의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빨간 선이 동맥인데요.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이기 때문에 피가 발끝까지 가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는 동안에 발가락에 있는, 발에 있는 각 관절과 연부 조직이 잘 움직일 때만에 신경과 혈관이 서로 잘 활동하게 돼서 전신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동맥의 혈관 분포도를 보면 뒤꿈치, 새끼 쪽, 엄지 쪽인 중족지절관절 각 발가락 사이로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디디는 범위로, 압력으로 그 사이에 동맥이 분포되는 걸 보면서 하늘에 인체를 설계한 이 신비를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전신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심장에서 보낸 혈액이 각 전신에 공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장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걸 아셨을 텐데요. 작게는 사람이 서 있을 때 수평을 맞추는 발바닥 신경과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전신의 혈액순환과 각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발입니다. 현대인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건강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이 발 건강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발이 좋은 신발인지 알아보기 전에 보통 어떤 신발 신어서 발가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 각 발가락에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발목, 뒤꿈치 골고루 신체 하중과 중력에 영향을 미쳐서 힘이 분산이 잘 돼야만이 건강한 발인데요. 딱딱한 깔창을 발바닥에 깔게 되면 발바닥에 있는 신경이 둔해지게 돼서 발바닥에 있는 감각 신호를 잘 못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동시에 발가락에 있는 각 관절이 움직이지 못하게 돼서 신경이 오작동이 일하게 되면서 동맥 혈액 순환도 적게 되고 그러면서 전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하의를 많이 신게 되죠. 무게중심이 수직으로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앞으로 꺾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발가락 관절과 힘의 분산이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어깨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다리 부종이나 심장질환, 혈액순환 관계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이 잘 움직이게 되는데 꽉 조이는 신발을 신게 되는 분들 많으시죠. 안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을 꽉 눌리게 되면 무지의 반증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새끼발가락 쪽을 꽉 누르게 되면 고관절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신발을 신는 것도 발가락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폭넓은 신발, 수평이 돼서 발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신발, 그리고 딱딱한 깔창같이 발바닥 신경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발을 자연스럽게 신으셔야 전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올바르지 않는 걸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무게중심과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특히 신경계 계통이 약해지게 되면서 발바닥 신경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실 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다리가 뛰기 전에 몸을 먼저 움직이는 걸음걸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걸을 때는 발목과 골반과 목이 서로 협조대로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걷게 돼야 되는데 골반과 상체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서 전신 신경과 혈액에 경락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걷기 전에 다리가 먼저 가고 상체가 그에 따라가는 걸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걸음 걸으실 때 한쪽으로 걷게 되고 다른 쪽은 힘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데요. 사람이 걷다 보면은 각 발가락에 있는 관절과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왼쪽 발, 오른쪽 발이 서로 균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오른쪽 발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횡격막 우측으로 긴장이 되게 되고 그쪽이 압박이 되게 되면서 간 쪽으로 혈액 공급이나 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왼쪽 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장 기능과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척추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고 오장육부, 간이나 위장, 심장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발가락 상태만 보고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르고 건강한 발걸음이 될까요? 발이 움직이고 나서 몸과
상체가 같이 움직이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이나 3도로 이상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가슴과 흉곽은 벌리신 상태에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 순서로 뒤꿈치가 움직이고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중족지존까지 차례로 움직이고 마지막에 발가락 전체가 땅에 닿고 최종적으로는 엄지발가락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발의 변화, 지면에 땅을 닿는 순서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잘 하지 않으면 몸에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음걸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신발장에 가보시면 내 신발의 뒤꿈치 어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앞쪽이나 옆쪽이나 더 많이 닳거나 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은 어떤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로 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른 걸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에서 간단히 하는 연습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자리 걸음 연습인데요. 사람이 정면을 응시하고 가슴을 펴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에 균형을 맞추시면서 몸을 바로 세운 다음에 무릎을 90도까지 올려주시는 걸음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쪽 다리는 자연히 이게 힘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 해주시고요. 반대쪽으로도 움직이시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교차로 움직이셔줍니다. 이런 훈련을 하시게 되고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이 닿치면에 땅을 잘 닿는 순서를 이렇게 움직여주신 다음에 걸음걸이를 처음에 울퉁불퉁하는 지면을 갖지 마시고 평지에 거리에 나가셔서 밖에서 편안하게 시선과 정면을 응시하면서 바른 자세로 걸음걸이를 천천히 빠르지 않게, 그리고 중요하신 거는 몸을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요. 다리를 움직이시면서 다리를 끌지 말고 살짝 들어주신 상태에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꼭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걸음걸이만 매일 체력에 맞춰서 조금씩 하신다면 노화를 천천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늘 활기차고 병이 예방되는 좋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오늘 좀 다소 길고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